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 김나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최근 서울 지역은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대규모 주택 공급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도 사업 대폭 확대. 그러니까 공기업이 사업을 책임지는 방식과 더불어서 재개발, 재건축과는 조금 다른 좀 생소한 도시 재생 사업 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굉장히 조합은 또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증산 5 재정비 촉진 구역인데 이곳에서 최근 그 조합장 선거가 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선출과 관련해서 입 후보자 한 분을 바로 옆에 모셨거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입 후보 하신 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증산 5구역 조합장 입후보한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5살에 여기 이사 와서 지금 한 46년 동안 증산동에서 살고 있고요. 그때부터 쭉 뭐 초, 중, 고등학교 이쪽에서 다 졸업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화학업계에서 종사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활을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북해도에서 그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짓고 건설하고 그다음에 분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네네. 몇 살 때부터 사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5살 때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 토박이시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외국에서 뭔가 네. 토지 재개발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FLC라는 북해도 같은 경우 일본 시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1차 벤더로 그 저희 회사가 돼 있고 그 회사에서 땅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이제 분양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어쨌든 재개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경험이 좀 있다. 예, 약간 비슷한 쪽의 그런 업무였습니다. 약간 좀 겸손하신데 어쨌든 좀 전문 지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다른 지역도 살펴보면 네. 이게 원래 여러 명, 그러니까 모든 뭐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조합원도 네네. 있을 거고 네네네. 같이 이제 가는 건데 네, 맞습니다. 마치 개인이 좌지우지 하듯이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여직 쭉 이어왔던 재개발 사업의 가장 안 좋은 악행이었죠. 그러니까 충분히 조합원이, 그 다음에 그 위에 대의원이, 그 위에 이사진이, 그 다음에 조합장이 네. 하나 돼서 투명하게 일처리가 돼야 될 부분을 다 암암리에 감싸고 모든 거를 독단으로 행했던 그런 게 이제 비리와 불법을 계속 저지르게 됐던 거죠. 증산 5구역도 그동안 그거와 다르지 않았다. 아마도 15년 동안 계속 그래왔었습니다. 그 아마 이거 보면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네. 조합장이 되면 네. 그러지 말란 법이 또 있나? 네. 저는 첫 번째로 네. 가장 기본적인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겁니다. 모든 계약사항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할 것이고, 또한 이사진이 전문 그 영역들을 충분히 확보해 이사진들이 포진돼서 저한테 건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건의를 했을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올라가면 또 다른 생각할 텐데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요즘 시대에는 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15년 동안은 솔직히 조합원들 간의 대화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단톡도 생겼고 뭐 SNS라든가 그런 게 충분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조합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조합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구 조합 예전에 그 조합 임원들이 지금 내사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협력업체 계약돼 있는 협력업체 그 10곳이 지금 수사 대상이 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개발이라는 딱 간단한 명료한 답이 있어요. 신속 정확해야지 모든 투자자들이든가 원주민들이 다 고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개인의 이익을 편취했던 부분은 이제는 그만하고 앞으로는 투명하고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재철 후보께서는 우선 그 앞서 말씀하신 조합장과 임원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초심을 좀 잃고 네. 어찌 보면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 유혹에 빠지게 됐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우선은 그
경제적 자립도가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1조가 넘는 공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협력업체가 계약권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유혹이 생긴다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부풀리기 그 계약이라든가 뭐 많죠. 여러 가지가 뭐 얼마든 뭐 그 내용 그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작은 부분은 이래도 된다라는 안일함이 이제 크게 잘못된 거죠. 뭐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계약이면 뭐 40억 계약이 됐다는 것도 지금 있고 일단은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은 나중에는 다 밝혀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정보공개 요청을 한 상태고 그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서 정보공개가 나오면 한 건 한 건씩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조합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임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본인들끼리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정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혀 암흑 속에 모든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그 조합장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정확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면 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이미 그럴 마음으로 공개를 그렇죠.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후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냐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합장 되면 돈 좀 많이 생기겠구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이 누구 돈이겠습니까? 조합원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재산을 이게 내 재산이냐 그걸 돌렸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네, 그 자신 있습니다. 그럼 그 증산 5구역과 관련해서 뭔가 그 과거에 뭐 참여를 하시거나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 네, 거예요? 있습니다. 어. 그 선관위원을 선출했던 부분을 가처분 무효 소송을 해서 인용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게 구조합이 다시 집행부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저희가 다시 뺏은 거죠. 그럼 구조합이 다시 쉽게 얘기하면 정권을 다시 잡으려고 했던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다시 원위치로 시킨 거죠. 막은 거죠. 아니 근데 그거 부분은 어떻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이 어렵죠. 그 여직 구조합 그 조합 상대로 소송건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네. 유일하게 저희가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야.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다시 선관위원을 다시 이번에 선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장을 다시 선출할 이제 그 시기에 다다른 겁니다. 지금 그 증산 5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째는 연수정학교 문제고요. 네. 둘째는 잘못된 계약 바로잡는 겁니다. 두 가지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첫째는 지금 구역 내 이전 또는 존치 또는 구역 외 이전 그 세 가지 방안이 있어요. 이거는 중대사항 변경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분명히 조합원들과 공유를 해서 결론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 이건 제가 독단적으로 이거 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아직도? 그 원래 결정하지 않아요? 일단은 사업 인가는 구역 내 이전으로 해서 사업 인가가 났고 그다음에 그 상태로 분양 신청을 다 받은 상태고 근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존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존치 결정이라면 일단은 사업 시행 인가가 약간 좀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분양 신청도 물론 재설계 분양 신청도 다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분명히 많이 길어질 것이고 또한 비용적인 문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비용보다도 일단은 그 분양 세대 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은 그 조합원들이 이익은 고사하고 많은 그 분담금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존치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있으시죠. 모든 게 이게 뭐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존치, 그다음에 구역 내 이전, 그다음에 구역 외 이전.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저희가 이제 용역을 분명히 할 거예요. 용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 금액,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된 걸로 이제 조합원들께 알리고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시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만약에 뭐 조합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하셔야겠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 아까 부당 계약을 다시 뭐 원래 돌린다? 뭐 네네. 이런 건가요? 어떤 네네, 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이 과도하게 부풀어져 있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됐어요. 인지가 됐고 지금 서부검찰청
지금 수사 중이고요. 그래서 꽤나 됩니까? 제가 말 잘해. 이게 궁금하더라고. 어느 정도나 밝혀진 게. 정확한 거는 협력업체 10군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네네네. 이걸 다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야죠.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떤 거를 요구할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을 다시 해야죠. 공개를 해보면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난다는 맞습니다. 말씀인가요? 예,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아니 계약서 들고 와서 이거 계약했는데 이걸 왜 물으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축구공 하나짜리 1,000만 원 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 겁니다. 실상적으로 아무리 비싼 축구공 가격을 지불할지언정 1,000만 원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지금 계약이 그렇게 됐던 계약들이 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을 써서든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안 상황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조합원들이 너무 많은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투자자들에게 어떤 개발 이익을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된 부분을 분명히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목표인 겁니다. 그럼? 조합원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조합원들과 이게 수익과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개발 이익과 관련이 돼 있는 맞습니다. 크게 엄청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전 조합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았고 공개해주지 않았던 부분이라 이제는 조합원들도 다 이제 깨어 있으시니 이제는 조합원들과 같이 검토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개 다 해결할 수 예, 있으실까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후보자께서 네. 이제 뭐 입후보 하셨잖아요. 네네. 주변에 아마 얘기가 많이 들리셨을 거예요. 많이 듣죠. 예. 많이 듣죠. 어떤 조언을 좀 많이 들으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제 주변에 지인분 중에 뭐 국내 최고의 로펌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1금융권 뭐 지점장님도 계시고 네. 뭐 많은 분들이 다 조합원들이세요. 조합원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일단 조언은 투명하고 빠르게 가자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사니까. 맞아요. 네, 이제 그걸로 일단은 귀결되고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할 건가를 이제 계속 조언을 구해야죠. 그러면 네네. 그런 걸 통해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송을 이뤄내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 정확하게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네네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대연이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그게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그 대연 효력 정지 가처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해서 제가 인용을 받았고 그게 진짜 중요했던 부분은 그 내막이 더 중요한데 구조합이 예전 그 집행부가 다시 장악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막았다는 게 가장 큽니다. 앞으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묶어야죠. 일단은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또한 협력업체 10군데도 지금 분명히 수사가 될 거예요. 되고 전 집행부들 다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라 이제 앞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궁금한 게 후보가 다른 후보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 구조합 관련해서 네. 그 친구조합 후보님도 그럼 나오시는 건가요?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먼저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유 많았죠. 네. 많았고 거기 이사분이 다시 또 이사로 출마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니면 조사를 안 그- 받고 있나요, 그러면? 그분은 약간 빠지신 것 같아요. 어. 확실한 거는 이제 저희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요청 나오면 이제 추후에 분명히 그건 다시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뭐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현재 네네.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관련된 분이 후보로 나오게 되면은 또 당선이 되면 이거 뭐 바로 과거로 돌아가게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적합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을 다시 또 돌아가느냐, 이제는 앞으로 제대로 똑바로 가느냐, 그 딱 그 시점에 서 있는 부분이 지금 딱 이 시점입니다. 이 조합장 선거에서 그게 이제 판가름 날 수 예,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로펌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무효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네네. 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그 법률 싸움에 있어서 음. 그 아우라라고 그러죠. 그 힘이라는 거는 무시 못 하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가 김앤장을
선임을 해서 네. 김앤장에서 소송을 대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소송 과정에 어떤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아 문제가 뭐 많이 있었지만 네. 뭐 여튼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분명히 인용을 받았고 또한 또 차후에 2심도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저 뭐 소송 과정 중에 뭐 해프닝이 좀 있었다고요? 아 해프닝이 있었죠. 네. 아주 참 저희가 노력해서 저희가 쭉 진행을 해서 저희가 승소 인용을 받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고 뭐뭐뭐 씨께서 보조 참가인으로 그 이제 신청을 하셔서 네. 들어오셨 부분인데 남이 이렇게 해놓은 밥그릇에 숟가락 얹기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네. 참 우습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직접 뭐라고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잘하나 못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참가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 그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네. 됩니까? 그 실제로 뭐라고 하셨어요? 뭐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아 뭐라 했죠. 반응이 어떻든가요? 반응은? 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아니잖아요. 아. 예. 그 제 생각엔 아까 뭐 빠르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조속한 사업 진행이 네. 조합원들이 가장 바라는 거 아닐까 예,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예. 바라고 모든 조합원들이 다 바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절차법이에요. 도정법이라는 게 절차법이라 반드시 절차를 다 지켜야 돼요. 그걸 안 지키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기획을 짜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땡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 충분히 그렇게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조합장이 충분히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거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2013년도에 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상태예요. 네.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 지났죠? 거의? 거의 8년이 지났습니다. 네. 요직 지금 여기 관리 처분도 아직 못 들어간 이 상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뭐 원래대로라면 훨씬 더 아유 벌써 헐고 아파트 올라갔겠죠. 이 조합원들을 진짜 오래 참으셨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합장 이번에 입후보로 나오면서 네.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니면서 조합원들하고 인사하고 예전에 아시던 어르신들 만나고 있고 했는데 집들이 거의 진짜 막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올 만큼 집들이 남루해져 있고 근데 15년, 20년 동안 집도 새로 그 개선을 못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도 아프고 이제는 대부분 그분들이 60대, 50대 때 이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네. 지금은 70대, 80대가 다 넘으셨어요. 야.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고 이제는 진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지금 모인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다 지금 합심해서 저도 그렇지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합심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될 거라고 원래 처음에는 예상을 하셨대요. 2013년도에는 그래도. 적어도 사업 시행 인가가 2014년도 나왔다면 20년이나 21년에는 준공이 떨어졌어야죠.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참으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예로 따지면 네. 증산 2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거의 동시에 진행됐어요. 네. 진행됐고 했는데 벌써 지금 거의 아파트 한 7, 8층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보고선 속 터지셨겠는데 다들. 마음이 안타깝죠. 너무 좀 그렇죠. 음. 아쉽기도 하고. 그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줄이려면 줄일 수 있었던 기간인데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었죠. 그걸 왜 못하고 왜 안 했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내막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고 만약에 제가 이제 조합장이 된다면 제일 처음 그거부터 먼저 다 깔 겁니다. 여지 뭘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해하시죠. 어르신들도 다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려줬던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올 1월까지도요. 누가 도장 찍어달라, 누가 사인해달라 하면 여기 사인해주세요. 하면 가서 다 사인해주고 다 도장 찍어줬어요. 믿었으니까요. 근데 일 진척은 안 되고 그대로요. 있고. 예. 이건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꿔야죠. 안 바뀌면 집 못 집니다. 아파트 못 지어요. 또 8년 걸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괜히 입후보 안 하셨을 테니까.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직 15년간 거의 한 20년간 원주민들은 대부분 20년간 기다렸어요. 맨 처음에 그 추진이 모이고 막 그때부터 모인 게 거의 한 20년 동안 저희 집도 새로 고치지도 못하고 살은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할 정도로 동네가 다니면 좀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이제는 최대한 빨리 진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합원들이 좀 합심해서 예전처럼 그냥 도장 찍어달라 하면 도장 찍어주고 여기 사인해달라 사인해주고 그런 게 조합원이 아닌 서로 의견도 제시하고 또 그런 거를 수용하고 해서 합심해서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네. 제가 조합원이라면 네.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뭘 믿고 당신을 찍느냐.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네. 질문이 상당하신데요. 네. 일단은요. 제가 46년 살고 뭐 하고 저희 부모님 친구분이시고 뭐 그거 다 떠나서 한 가지 제가 계속 공약했던 거는 모든 계약상 모든 어떤 일 진행 상황 그걸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떤 놈이건 간에 다 공개하게 되면 저분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키겠다.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나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 그건 솔직히 상관이 없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안에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뇌 속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지킨다는 말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못 지키고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투명하지 않다라고 생각됐을 때 건의 주시면 사퇴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람 머리를 열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공약은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드렸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참 예리한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셔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솔직히 대본에 없는 질문 제가 드렸는데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요걸 아마 보시고 네네. 판단을 다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산 5구역 관련해서 입후보하신 이재철 후보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좀 투자자분들 또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